해결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바로 감정 카드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는 이모티콘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어떤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습득하고 또 옆에 짝꿍하고 서로 그 감정을 공유하면서 서로 어떤 카드가 그러한 그 이모티콘과 감정 카드와 내 마음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자신의 이야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쓰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을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력을 키우고 공동체 사회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바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 3.0 그런 인지훈련이 바로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삶으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와 같은 이제 방법으로서 그 학생들에게 또 성인들에게 시를 쓰는 수업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고 이것을 그 글로 표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것을 재해석하는 그런 감상평, 느낌을 쓰는 수업을 통해서 2차, 3차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봉원중학교에서 시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차성이라는 친구가 나무라는 시를 썼는데 나무는 햇빛이 필요해. 햇빛을 받으면 점점 커지고 성장하지. 나무는 물이 필요해.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더 많이 더 크게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은 잎을 만들어내지. 하지만 그런 햇빛을 보기 전까지 땅속에 갇혀 있지. 싹트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꼭 참고 기다려. 싹을 틔우면 벌써 반은 성공했어. 더 열심히 기다리면 언젠간 성공하겠지. 한 달이든 한 해이든 크고 멋있는 나무가 되겠지. 이렇게 나무에 대한 시를 쓰고 그거에 대한 감상평을 본인 보고 쓰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나무가 그렇게 커지기 전까지 땅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나무가 씨앗이었던 시절을 고난과 역경으로 나타냈다. 싹을 틔우는 시절에 대하여 힘든 일들을 이겨내고 이제 막 세상에 나왔을 때로 나타냈고 나무가 된 시절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나타냈다. 사람도 지금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으로 사람도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는 뜻을 달았다. 네. 나무에 대한 시를 쓴 것과 이것을 제약해서 쓴 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이해의 깊이가 다릅니다. 네. 단순히 나무만 표현했다면 이 나무보다 더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힘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자신도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라도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 빛을 향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라.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훨씬 더 강화시켜주고 단련시켜주고 훈련하게 하므로 내공을 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해석에 이해에 그치지 않고 2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함을 이러한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거를 학생들의 해석에만 맡기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2차적인 감상평을 또 써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쓴 감상평이죠. 나무에 대한 그 해석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 멋진 나무의 탄생은 이렇게 이겨내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 햇빛을 받으며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깊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다. 싹이 트기 전에는 어둠에 갇혀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기다림이 있다. 싹을 틔우면 반은 성공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노력과 시련,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감을 보여준다.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를 하고 자신의 취미를 개발하여 또 다른 재능을 경험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등의 시간은 나무가 되기 위한 시간과 돈과 마음과 노력을 투자하는 시간이다. 오랜 과정의 결과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났다고. 자, 이 나무의 시에 대한 것들을 재해석해놨는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의미를 살렸지만 다른 것들을 또 가져와서 의미를 더 확대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내면의 의미들을 더 깊이 이해시키도록 하면서 학창시절에 갖춰야 되는 공부나 재능이나 취미나 자격증이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함을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이 왜 필요한지를 다 이 해석을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깊어질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감상평을 통한 재해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것들을 그냥 간과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할므로 우리가 내적인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코칭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인반에서 쓴 시입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미란 선생님이 쓰신 건데요. 준비도 없는 나에게 처음 내게 왔을 때 너무 놀라 울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고와서 차마 만지기도 어려워. 너무나 눈부셔. 눈 마주치기가 미안해. 그냥 그렇게 입안에 맴도는 말. 사랑해도 되냐고, 그래도 되겠냐고 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을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시로 표현했죠. 이 시만 봐도 공감이 오고 감동적이고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감상평을 다시 본인이 쓴 겁니다. 어떻게 내게 온 걸까? 별다른 기대 없이 다가온 아이라는 선물이 내게는 또 다른 삶을 걸어가게 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난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그 만남은 나를 웃음 짓게도 울음 짓게도 내 하루를 뒤흔듭니다. 보여서 보이지 않아서 내 사랑은 늘 아닙니다. 네, 처음에 시를 재해석하면서 훨씬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풀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아이에 대한 고귀한 선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내 삶에 어떻게 이것이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재해석 과정들은 훨씬 더 마음을 넓게 여유롭게 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 책 쓰기 수업을 통해서 후기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 후기에 이렇게 써 있죠. 시를 쓰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주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를 쓰고 다시 이렇게 글을 감상평 후기를 쓰므로 이걸 재인식하는 과정이죠. 두 번째 줄에도 시를 통해서 고차원적인 그런 의미를 알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이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너무 저는 놀랐습니다. 예, 시와 언어에 대한 그 이해의 고차원이 시각이 열렸다는 것은 정말 글이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감상평을 씀으로써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법,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책들은 다 전부 이 학생들, 중학생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시집과 감상평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인반에서 쓴 아까 앞에 나왔던 그 주미란 선생님의 시집입니다. 어떤 하루라는 책이죠. 이 책을 핸드폰 프로필 사진에 이제 배경 이미지로 갖고 다니는데, 본인이 강의 나가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거기에 학부모 한 분이 그 책을 보고서 구매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시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정말 또 읽고 또 읽고 싶네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을 어찌도 집짓기처럼 자료, 감정, 느낌 등등을 잘 정리하고 표현하셨는지 집이 튼튼하네요. 집도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뵙고 인터뷰도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보십시오. 자료, 감정, 느낌을 잘 표현했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공감을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단순히 책을 읽고 쓰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멈췄을 때 이러한 것들을 공감, 감정을 이해하고 느낀 차원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을 쓰게 하고 시집을 내게 하고 코칭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한 그 카톡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과거에 제가 못 알아듣거나 알고 싶지 않았을 뿐, 그걸 듣고 바로바로 엄마가 시키는 것부터 즉시 해드려요. 설거지나 빨래,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놓고요. 그러니까 엄마와 사이가 좋고 편안해졌어요. 엄마도 어느 순간 편하게 부탁하시고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주시고 대답도 다 해주세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네. 이 아가씨는 정말 30대인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편안한 마음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내면의 마음까지도 이해하는 관계에 들어서니까 얼마나 자신이 행복한지, 그 행복한 것에 대한 제가 코칭을 해 주었을 때 그걸 누리면서 그에 감사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그 감정, 의식, 느낌, 무의식 상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이 카톡을 보면 보고 느낄 수가 있죠. 이거는 관악구청에서 그 에세이와 시를 쓰는 수업을 통해서 나온 책입니다. 신의리는 마을학교라고. 그래서 이 수업을 봤던 선생님들이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내왔습니다. 이번 책 쓰기와 시 쓰기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저희 남편일 거예요. 책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시적 감성을 느끼면서 남편에 대한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뀜으로 부부 사이가 훨씬 행복해졌어요. 예, 여기서 키포인트가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네. 이것이 한 번의 의식의 바뀜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인식을 해야지만이 내 것으로 느낄 수 있고 이 자기주도적인 삶으로서 이제 반복 연습을 통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개념 형성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6장 1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